자, 이제 정부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경제 성과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예, 답은 뭐 매우 다양합니다. 시장 개입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라세페어라고 하는 자유 방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알아서 하는 그런 상태. 정부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공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라세페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한쪽의 어떤 극단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극단은 바로 우리가 중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혹은 뭐 소비엣 유니온 사례에서 봤듯이 정부가 노동과 자본과 같은 모든 생산 수단을 다 소유한 상태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가 생산하는지를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한쪽 극단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나눠서 볼 텐데요. 물론 100% 개입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그 제 생각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사실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부의 개입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개입해야 되는 경우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나눠 보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그 양쪽 극단을 생각해 봐야 그 사이에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정부가 언제 개입해야 되는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언제 정당화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예, 시장이 실패할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켓 페일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달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의 목적은 뭐냐면 당연히 시장 실패를 조정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시장 실패가 나타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정부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장에 참여해서 실제로 거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번 정부도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느니 혁신 성장을 한다느니 경제 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방향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게 더 많이 알아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정책의 방향, 그러니까 현 정부든 아니면 뭐 과거의 정부든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쪽이 정말 우리의 성장 동력이어서 그것을 키우겠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 그거는 실제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글이 잘 나가고 뭐 아니면 뭐 테슬라가 잘 나가고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니까 그거와 관련된 연관된 업종을 우리가 육성하자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무리 구글이든 뭐 아무리 뭐 테슬라든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그걸 하자, 우리 그거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쪽 시장이 더 잘 될 수는 있겠지만요. 뭐 여하튼 시장 실패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인 상황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government fail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가지는 공공재, public good이고요. 그 다음에 externality, 외부성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독점, 모나폴리입니다.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대부분 다 거시경제학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경제 성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고 이게 어떻게 보다 더 큰 그림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시장에서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공급하고 이제 뭐 공급하는 것이죠. 수요는 존재하니까 시장이 알아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화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떤 기업이 나타나서 그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화들이 바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비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방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나 이런 그 의문이 들 때가 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네 이게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 시스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여하튼 국방 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사실상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소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일이 다니면서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차지하고 조금 적게 소비하는 사람한테 적게 차지할 수 있는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의 지배. 뭐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 법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사실 법치잖아요. 김정은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대로 하는 거죠. 뭐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고요.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the rule by law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법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뭐잘 되고 잘못되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한두 사람,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사실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치는 실현될 수 있겠죠. 뭐 소수가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 법치가 실현되잖아요. 얼마나 법치가 잘 되는데요. 독재 정권일수록 법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우리가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래서 좋은 제도도 하나의 이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향유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공항이나 뭐 고속도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공항이나 고속도로 사용료 받고 있어서 사실 뭐 딱히 공공재이긴 하죠. 공공재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다? 이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재로부터 더 많은 편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